대목.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절한다. 그런 뜻이야. 유치한다에다가. 자, 유치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부한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유치권은 점유를 거절한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유치권의 객체인 물건은 소유자가 따로 있겠지. 소유자가 유치권자에게 물건 내놓으라 그랬을 때 유치권자는 못 내놓겠다. 거절하는 것이 유치권이다 하시면 돼. 그러면 유치권은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면 291페이지에 오른쪽에 유치권의 성립 요건 나오죠? 이게 요것이 어려워. 이게 성립 요건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자. 지금 이 건물을 갑이 소유하는 건물을 을이 여기다 이걸 유치하고 있다면 갑이 소유하는 건물을 을이 유치하고 있다면 유치권은 이 을이 점유를 계속하면서 소유자가 물건 내놓으시고는 못 내놓겠다 거부한다고. 그러면 이 유치권은 어째서 이 물건을 못 내놓겠다고 하냐면 이 물건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물건으로부터 받을 돈. 다시 물건으로부터 생긴 채권.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관하여 생긴 채권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 어려워 이 말이. 그러니까 조문 한번 읽어본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밑줄 그어봐. 관하여 생긴 채권. 관하여 생긴 채권. 밑줄 그었나? 그러니까 관하여 생긴 채권이 뭐냐면 자, 을이 지금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데 점유하고 있는 이유는 이 물건으로부터 바이 쓰면 안 되고 따라서 프롬. 영어로 프롬이라는 뜻이야. 프롬. 그 물건 자체로부터 생긴 채권이야 이게. 근데 우리 민법은 프롬 이렇게 써버리면 될 텐데 영어로. 관하여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는 이 말을 이제 판사들 해결하고 막 해석해야 돼. 그래서 이 을이 이 건물을 유치하는 이유는 이 건물로부터 생긴 채권이 생겼다 이거야. 다시 한번 건물로부터. 그냥 건물 때문에 생긴 채권이야 이게. 그냥 관하에 생긴 채권은 그 물건으로부터 그런 뜻이라고. 다시 한번 물건으로부터. 물건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면 돼. 관하에 생긴 채권. 다시 한다. 관하에 생긴 채권.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기 보자. 이 을이 이 건물을 지금 유치하고 있는데 이 물건으로부터 이 건물로부터 채권이 생겼다고 하지 않았어. 다시 한다. 채권. 사람에 대한 권리. 지금 이 을은 갑에 대한 채권 때문에 이 물건을 유치하고 있는데 물건을 유치하는 이유는 물건 때문에 갑에게 채권이 생겼다 그 말이야. 물건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물건 때문에 갑에게 채권 생겼다면 이 물건에다가 을이 뭔가를 투입했다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물건으로부터 생긴 채권은 이 물건으로부터 생긴 손해나 물건으로부터 생긴 비용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물건으로부터 을이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가 입었다면 손해배상 해줄 때까지 건물 넘겨주지 못하겠다 하는 경우 있고, 아니면 이 을이 물건에 대하여 비용을 투입했을 때 그 비용 상환을 받을 때까지 물건 못 넘겨주겠다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그러면 이 물건으로부터 을이 손해를 입었다면 물건이 을에게 가서 손해를 끼칠 수는 없거든. 지금 부동산이 사람에게 가서 손해를 끼칠 수는 없어. 그러면 이 을이 이 물건으로부터 생긴 손해는 아닐 것이고, 그러면 결국 부동산의 경우는 비용밖에 없어요. 이렇게. 관하에 생긴 채권이다 그러면 그냥 비용이다 이렇게 외워버려야 돼. 자, 밑에 내려간다. 한 장 넘겨보셔. 292페이지에 위에서 2번에 채권과 목적물 간의 무슨 관계? 이런 말이 어려워서 그래. 결령관계에 대해 밑줄 그으셔. 결령관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 보면 이런 말들을 해결해가는 과정도 시험 공부거든. 근데 세월이 지나면 몰라도 되는 말들이야. 근데 몰라도 되는 말들인데 알고 가야 돼. 그러니까 결령관계에 대해 밑줄 그으시고 긴밀한 관계 이렇게 써놓으면 돼. 긴밀한 관계. 즉 이 을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건물의 점유와
갑에 대한 채권과의 관계는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고, 그것은 곧 건물에 투입한 비용을 얘기하려고 그래. 다시 한번 비용 이 얘기하려고 그래. 그래서 양가로 1번 봤더니 결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나오나? 메모해버려. 결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다가 몇 줄 것이고 비용, 손해. 결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뭐가 보여? 비용과 손해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타이어를 운송해준 운송비, 수급인이 공사해준 공사비, 그 다음에 동물을 여러분들 그 8월 달에 어디 갈 때 고양이를 맡기는 경우 있잖아. 보관비, 시계를 수선했다면 수선비, 다 이런 것밖에 없다는 거야, 이게. 임차인이 목적물에 투입한 필요비, 목적물에 투입한 유익비, 이제 한번 따라잡니다. 공사비, 운송비, 수선비, 필요비, 다 공통점이 뒤에 비자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그런 비용이 바로 결련관계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 사례를 보면. 그러면 지금 이 을이 이 건물을 유치하고 있을 경우 이 건물로부터 을이 갑에게 채권이 생기는데 어떤 채권이냐면 내가 건물에 비용 투입했으니 비용을 네가 내놓으시오 하는 것이 바로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경우다 이런 얘기야. 그냥 비용밖에 유치권이 없어.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봤더니 건물에 공사를 한 수급인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 나오지. 그것도 공사 비용이야 그것도. 근데 거기다가 대금 동그라미 쳐봐. 대금. 원래 대금은 매매에서 쓰는 용어거든. 근데 그냥 대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에서만 쓰는 용어인데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막 써있지. 그냥 그런 것들은 그냥 그렇게 써있으니까 그리 알아라 하고 말아야 돼. 그리 알아라 말이야. 그게 공사 비용이야 그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공사대금이라고 하는 말도 결국은 공사에 들어간 비용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자 3번 봐. 수선료도 수선비 아니야. 3번. 4번.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 나오죠. 이것은 오른쪽에 써버려. 동물로부터 입은 손해. 요거 하나밖에 없어. 동물로부터 입은 손해. 갑의 수박밭에 을에 소가 볼 차고 놀고 있어. 소가 뛰어와서. 소가. 그러면 소 때문에 수박이 망쳐졌으므로 물건이 파손되었죠. 그럼 소 잡아놓으면 이게 유치권이요. 따라서 물건으로부터 생긴 손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야. 그리고 우리 시험은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나오기 때문에 동물로부터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유치권이 인정될 수도 있는데 그건 사례로 나오는 건 극히 제한적이니까 그냥 자 물건으로부터 생긴 채권은 이제 크게 두 개밖에 없어. 다 같이 비용 손해. 그것만 유치권이 된다 하시면 돼. 비용과 손해밖에 없어 이게. 더 있냐? 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물건으로부터 생긴 채권은 비용밖에 없어 이렇게. 따라서 비용 때문에 유치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비용 때문에 유치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반가로 2번에 채권과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동일한 법률관계와 사실관계 나오지. 그거 말을 이해해야 되나. 사실관계는 밑줄 그어. 사실관계는 우연히 우산을 받고 간 경우. 우연히 우산을 받고 간 경우. 사실관계에다 밑줄 그어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둘이 그 판례 내용을 내가 그대로 얘기한 거래요. 우연히 우산을 받고 가. 이거 봐. 이제 이게 나하고 둘이 이렇게 봐. 네 이거 갖고 가. 나는 이거 가지고 갈 때가 우연히 책을 받고 간 거예요. 다음 날 나는 그냥 왔어. 빈손으로. 그리고는 이 친구는 내 책을 가져갔잖아. 그래서 내가 내 책 내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네가 내 책 줄 때까지 나도 네 책 못 주겠다 할 수 있다. 이 사람이 유치권자가 돼. 네 책 줄 때까지 못 주겠다. 이거 이해하셨나? 우연히 책을 받고 간 경우를 그냥 사실관계지. 그런 건 법률관계 없이 다 같이 우연히 우산을 받고 간 경우.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냥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생긴 경우에도 유치권 인정된다. 그러면 그냥 O 해버려. 그리고 그것이 눈에 우연히 우산을 받고 간 경우구나 이렇게 생각해. 그 다음에 거기에 양가로 2번에 동일한 법률관계 나오지? 이제 메모에 동일한 법률관계. 동일한 법률관계가 뭐냐면 메모. 자, 여기 봐. 갑이 을에게 건물 4개 A, B 4개의 동을 창호공사를 맡겨. 그러면서 계약서는 여봐라. 4개의 동을 창호공사 맡기면서 계약서 4개 쓰겠어? 1개 쓰겠어? 1개 써 이렇게. 그래서 수급인이 4개의 동을 4개의 동에 있는 창호공사를 해준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을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4개의 동을 여기다가 창호공사를 해주기로 했을 때 창호공사비 안 주면 을은 유치권 주장하겠지. 근데 계약에 의해서 1개만 유치할 수 있어? 4개를 유치할 수 있어? 그리고 1개의 계약에 의해서 4개의 물건에 생긴 채권이 생겼지? 이런 걸 동일한 법률관계다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들은 동일한 자, 메모해봐. 동일한 법률관계다. 메모. 1개의 계약에서 여러 개의 물건을 수리 이렇게 써봐. 1개의 계약에서 여러 개의 물건을 수리. 계약서 몇 개 쓴다고? 1개. 1개의 계약에서 여러 개의 물건을 수리 이렇게 써버려. 그러면 이 수급인은 도급인이 수선비 안 주면 이거 다 유치할 수 있어. 이렇게 유치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계약서는 1개 썼으니까 A, B, C, D, D 동, 요 4개의 동 중에서 하나의 동만 유치해도 전부의 돈을 받을 수 있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따른다. 불가분성이 분할 가능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런 말을 써.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그냥 나봐. 책을 읽으면서 책의 뜻이 뭔지만 알고 가자고. 그래야만 진도가 나가니까. 그러니까 유치권은 하나의 계약에서 여러 개의 물건을 수선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되고, 그때 여러 개의 물건을 다 유치해도 되고, 하나만 유치해도 계약서를 1개 썼잖아. 하나만 유치해도 여러 개의 채권을 담보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자, 앞으로 넘겨보자. 불가분성 페이지. 유치권의 불가분성이 어디 있느냐면 앞에 있는 게 앞에가 없고 비용상환 청구권, 유치권의 불가분성. 어딨어, 그 내용이? 응? 몇 페이지? 88? 근데 불가분성이 짧게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90쪽이 있구나. 여러분 291페이지 펴보셔. 291페이지 펴봤더니 맨 위에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밑줄 그으셔.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분할 가능하거나 밑줄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여기다 밑줄 그으셔. 이것이 바로 불가분성인데, 그것은 하나의 법률관계로부터 생긴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이 되고, 그 유치권의 성립은 불가분성이 적용이 되는데, 수개의 물건의 경우에도 하나의 채권을 받을 때까지 요 하나만 유치해도 된다 그 말이야. 이게 갑과 을이 창호공사 도급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는 1개 쓰면서 4개의 동을 수선을 해. 그러면 하나의 법률관계라는 계약으로부터 4개의 물건을 수선했어도 4개의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이 되고, 또 1개만 점유해도 4개에서 4개에 생긴 채권을 담보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따라서 만약에 이 수급인이 한 개의 물건만 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은 4개예요, 1개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봐. 다만 다른 세대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밑줄 그으셔. 4개를 수선해서 하나만 유치해도 4개의 채권을 하나의 물건에서 다 받아갈 수 있는데 그때 유치권은 4개라고 1개라고 1개다 그 말이에요. 유치권 1개, 1개의 물건만 점유해도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게 시험에 나왔으니까 주의하셔. 자, 뒤로 넘어가 보자. 그 다음에 292페이지에 밑에서 양가로 2번에 결련성이 부정되는 경우 나오지? 거기다 메모에 결련성이 부정되는 경우에 임대차에서는 비용만 유치권이다 이렇게 써버려. 결련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다가 뭐라고 메모? 임대차에서는 뭐만 유치권이야? 비용만 유치권이다. 그러면 보증금 반환 청구, 여러분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나 권리금 반환 청구권은 물건으로부터 직접 생긴 것이요,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준 돈이야. 그러니까 보증금은 임대인 손에 주었잖아. 권리금도 임대인 손에 주었다고. 물건으로부터 생긴 채권이 아니야. 이해 가셨나? 물건에 바른 비용이라면 전령관계가 인정되지만 보증금은,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준 돈이야 이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유치권이 안 된다 하시면 되고, 임대차에서 유치권이 성립되는가 여부를 물어보면 그냥 따라서요. 어디서나 비용뿐이다. 이렇게 외워버리면 돼. 비용만 유치권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 4번 봤더니 동그라미 4번에 사람의 배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그 손해배상 채권은 사람 때문에 생겼잖아 그거. 물건 때문이야 사람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건 유치권 안 된다는 거예요. 물건 때문에 생겨야 돼. 유치권은 뭐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물건 때문에. 물건 때문에 사람에 대한 권리가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치권이다. 그 다음에 6번 봐. 6번. 매매대금 채권에서 거기다가 6번에 공사, 건축, 공사, 자재대금 채권 나오지? 거기 읽어본다. 다 같이 시작. 이건 뭐냐면 봐. 갑과 을이, 여기 봐. 갑의 이 토지에 을이 건물을 지어주기로 해. 건물을. 그러면 도급인이고 수급인이 건물을 올려주면 건물을 지어주는 경우에는 자기가 일일이 벽돌을 쌓잖아. 공사 비용이 들어가지, 인건비. 근데 그 벽돌을 이 자재상, 건축 자재상으로부터 을이 벽돌을 산 거예요. 그러면 이 건축 자재상은 건물에 돈 든 거요, 사람 을에게 돈을 받을 돈이 생긴 거예요? 을에게 받을 돈이 생긴 거지 건물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 지금. 건축 자재상은 건물에다가 바른 게 아니고 사람 손에 팔았어 이렇게.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면 돼. 따라서 건축 자재대금 채권은 물건에 들어간 게 아니고 사람에 대한 권리지 그냥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유치권이 안 돼. 그러니까 결령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 여기까지 설득이 돼요? 오른쪽 문제 봐. 예제.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 행사. 그럼 이렇게 하셔. 임차물에 관해서 유치권 행사하려거든. 임차물 때문에 채권이 생겨야 돼. 임차물 때문에. 그럼 임차물 때문에 생긴 채권은 몇 개요? 비용밖에 없어. 비용. 그래서 보증금 반환 채권, 권리금 반환 채권, 필요비 상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필요비 때문에 생겼잖아 지금. 필요비를 제때 안 주니까는 채무 불이행이 생긴 거라고. 그것은 유치권이 되는 거지. 필요비를 제때 안 주어서 지연이자야, 지연이자, 손해배상이. 필요비에 대한 지연이자는 필요비 때문에 생긴 거지. 그리고 필요비는 물건에 들어간 비용 아니야. 그래서 유치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상회복 약정 있죠? 근데 밑줄 그시고 유치권 배제 특약 이렇게 써버려. 원상회복 약정. 그러면 이제 거기 밑에 판례에, 여러분들 판례 나오지? 거기다 판례에다가 이렇게 써버려. 오른쪽에다가. 판례 오른쪽에다 해놓고
비용만 유치권이다 해버려. 그리고 딱 읽어보면 비용밖에 없어. 유치권이 되는 것은 엄청 쉬워. 유치권처럼 쉬운 게 없다고. 자, 여러분들 비용만 유치권이다. 부당이득은 비용이 아니에요. 이거 손해배상도 사람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 아니라고. 오로지 비용만 유치권이다 하면 돼. 그러니까 식기가 뭐 명절 갔다 왔더니 엄청 더 잘 먹어서 그러는지 생기도 아주 있네. 명절 때 쉬면서 내가 스스로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좀 깨우쳤어? 자기 스스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 항상 루저가 돼. 패배자가 된다고. 여기 앉아있는 내가 이 시간에도 내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 그리고 잊어먹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지능을 주신 것은 아니야. 그러나 공평하게 똑같은 지능을 주진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나 줬다고. 이게 지능이 조금 딸린 사람들에게는 노력할 수 있는 거, 밤잠 안 자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끈기는 누구에게나 줬어. 근데 끈기마저도 없다면, 지능도 안 좋고 끈기마저도 없다면 그 사람도 아니지. 이제 그런 끈기까지 가져야지. 이렇게. 자, 그 다음 한 장 넘겨. 294페이지에 양가로 3번에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화에는 결령관계가 필요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점유화의 동그라미 쳐봐. 점유화의. 이 말은 뭐냐면 먼저 채권 생겼고 나중에 점유하든 선점유하고 후 채권 발생이든 이 채권이 점유하는 물건으로부터만 생겼다면 먼저 점유냐 나중에 점유냐는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런 얘기야. 써버려 거기다가. 양가로 3번에 먼저 점유냐 나중에 점유냐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쓰셔. 먼저 점유냐 나중에 점유냐는 선점유 후점유는 문제되지 않는다. 어쨌든 점유하고 그 점유하는 물건에서 생긴 채권이 생겼다면 그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이제 유치하려거든 3번 변제기에 도래해야 돼. 그 다음에 4번 이제 변제기 도래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왜 이게 시험에 자꾸 나오냐면 저당권은 변제기 도래하면 경매할 수 있어. 그러니까 변제기 도래해서 저당권 실행 요건인데 이 변제기 도래해서 유치권은 성립 요건이야. 성립 요건. 그러니까 시험에 자주 물어보는 거예요. 변제기 도래 오른쪽이 메모. 변제기 도래는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써요.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시험 나오면. 효력 요건이다. 성립 요건이다. 성립 요건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점유해야지. 왜냐하면 유치권은 점유를 하면서 인도를 못 해주겠다 하는 게 유치권 아니야. 그러니까 점유해야 되는데 그 점유는 불법 점유가 아니어야 돼. 이 말은 뭔 얘기냐면 임대차가 봐. 임대차가 종료되었어. 그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넘겨줘야 돼. 근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주었음에도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수선한 거야 이게. 그럼 임대차가 종료되어서 임대인이 보증금 이행을 제공하면서 나가라고 했더니 임차인이 좀 더 살겠다고 하면서 버티고 있어. 버티면서 수선했다면 적법점유요 불법점유요? 불법점유 중에 비용을 투입했다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이 말이. 적법점유해야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자 그 점유는 우리 점유권 배울 때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야 아니요? 점유자지. 근데 유치권은 자 여기 봐. 갑이 을에게 도급계약을 해. 건물을 하나의 계약에서 4개의 건물을 수선해달라. 그럼 을이 또 이렇게 도급계약을 한 걸 여기를 도급계약, 요 도급계약을 다 하도급이라고 그래. 갑이 을에게 건물 창고공사를 맡겼는데 을이 그걸 다시 맡기잖아. 그래서 여기서 갑이 을에게 줄 돈 1억을 받으면 되는데 을은 병에게
다시 맡기면서 5천 주잖아 이렇게. 그래서 하도급 계약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엄청 피해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생긴 문제를 보급을 주는 사람이지 네가 모든 책임을 지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 법이. 그리고 사고 나면 네가 다 책임져야 돼. 이게 수급인이 책임져야지 하수급인이 책임지면 안 된다고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돈 조금 주게 하고 공사판 있지. 그래서 사람 죽는 게 많으니까. 자, 요즘에 이제 그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지게 사람이 많이 죽어 나가니까 이 사람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도급 줬지? 그러면 돈 깎아주고 이 사람에게 일을 또 시키잖아. 자, 보자. 갑이 을에게 건물을 수선해 주시오 계약을 해. 을이 다시 맡겨. 그럼 이제 을이 이제 창호공사 수선을 하잖아. 점유하면서. 그럼 이 사람이 도급 계약에서 맡겼지? 이 사람이 간접 점유자지. 이 사람이 누가 되고? 직접 점유자. 근데 돈을 이렇게 받잖아, 이렇게. 그래서 을이 유치권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하도급인이 유치권자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문제되지 않는데, 다만, 그때 밑줄 그으셔. 채무자가, 다만, 4번에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직접 점유자가 누구인 경우에는, 채무자인 경우에는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서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럼 외워버려. 다 같이 채무자가 직접 점유한다. 여기 보자. 을이 갑에게 자동차 수선을 맡겨. 자동차 수선을 맡겨. 그러면 도급인이고 수급인이야 이렇게. 근데 수급인이 자동차 수선을 했으니까는 수선비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이 유치권자가 돼. 근데 자동차 수선을 한 사람이, 의뢰를 한 사람이 자동차 수선비가 없어. 그래서 다시 이렇게 임대해가는 경우 있다고. 수선을 맡긴 사람이 임대해가. 그러면 이 사람이 수선을 한 사람이 유치권자가 임대인이 되고, 그 다음에 수선을 의뢰한 사람이 임차인이 되잖아,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이 간접 점유자고, 을이 직접 점유자. 근데 을이 수선을 맡겼으니까 채무자 아니야. 그러니까 유치권은 채무자의 수중에서 물건을 빼앗아서 채무자의 심리를 압박해서 돈을 변제받기 위한 수단인데, 유치 목적물이 채무자에게 수중에 들어가 버리면 돈 갚겠어? 유치권 있으나 마나지. 그러면 그때는 유치권 인정 않겠다 그 말이야. 정리해보자.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도 없다 하시면 돼. 그 내용이야. 다 같이 외워보자.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물건에 대해서 채권자는 유치권 성립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렇게 밑줄 긋고 외워놓으면 돼. 여기까지 이해 가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 우리는 점유권 배울 때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지만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다. 그래서 유치권도 점유해야 되는데 그 점유는 꼭 직접 점유해야 하는 건 아니고 간접 점유라도 유치권의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 하시면 돼. 간접 점유라도. 그 다음에 295페이지에 양가로 2번에 점유가 불법 점유해야 돼? 적법 점유해야 돼요? 적법 점유해야 된다. 그래서 3번 봤더니 점유자는 적법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3번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쭉 외워버리는데 6개점은 추정된다 이렇게. 몇 개점은? 6개점. 6개점은 추정된다. 그 6개점이 뭐였어? 자평공, 성계적 이렇게 외워야 돼. 따라서 유치권자의 점유는 유치권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 아니잖아. 점유로 공시한다고. 그러므로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법하게 갖게 된 것으로 유치권은 적법하게 갖게 된 것 추정된다 그 말이야. 그냥 유치권자 스스로 내가 적법하게 점유하였다 이거 증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6개점은 뭐다? 추정된다. 그 다음에 5번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유치권 배제 특약은 이제 유효 무효 묻는데 그것이 유효야 이게. 자 여기 보자. 갑이 우리에게 이 건물을 지어주시오. 그래 이렇게 도면을 주면서 이렇게
도면을 주면서 3층짜리 건물 좀 지어주시오. 을이 이제 도급계약을 해. 알았다. 그러면서 도급계약에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채무, 자, 도급인이야. 도급인이 공사비, 제때, 공사비는 공사 완료 후 2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공사 완료 후 2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3번.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 너 내가 공사비 못 줘도 유치권 행사하지 말아야 돼. 그랬더니 우리 안 돼. 그러면 너 뭐 이러지 마. 어? 도급인 마음 아니야. 도급인이 공사 주고 말 것인가는 도급인 마음이요. 그래서 너 내가 공사비 제때 못 줬다고 해서 유치권 주장해서는 안 돼. 그랬더니 네. 그러니까 이 수급인들이 이렇게 약한 자들이라는 거야, 이게. 이와 같이 도급계약을 하면서 유치권 행사하지 않기로 약속해버리면 행사한다고 못 한다고. 그 얘기야, 지금. 그냥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유치권 주장을 해. 그러므로 수급인은 이제 이미 유치권이 성립되었을 때는 유치권은 강자지만 수급인은 강자여, 약자여. 그렇게 써놓으면 돼. 수급인이여, 너는 약자다. 이렇게.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 되겠나? 그러면 이제 유치권이 성립되려거든. 써놨어, 이제. 유치권이 성립되려거든 따라서 한다. 비용. 관하에 생긴 채권은 비용과 손해밖에 없어. 근데 손해배상은 물건으로부터 입은 손해는 부동산인 경우가 우리 시험에 나오니까는 손해 때문에 유치권이 생긴다는 건 나오지도 않아. 그냥 오로지 비용만 유치권이야. 자, 비용이 일단 생겨야 되고 그 비용이 비용 채권이 생겨야 되고 그 비용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해야 돼. 다 같이 변제기 도래. 변제기 도래해야 돼. 그 다음에 적은 먹었어. 그렇지, 적법점유. 적법점유해야 돼. 비용을 빼앗아간 도적놈들. 따른다. 비용 도적이 존재하지 않아야 유치권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외워버려. 비용 도적이 뭐 해야 돼? 부존재해야. 이 부존재는 먹었어. 배제 특약의 부존재. 따라서 배제 특약의 부존재. 적법점유. 변제기 도래. 관하에 생긴 채권인데 너는 관하에 생긴 채권이 어렵잖아. 그러니까 관하에 생긴 채권이 비용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짠다. 외워본다. 비용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해서 이제 앞으로 넘겨. 가만히 있으니까는 또 291페이지에 2번에 유치권의 성립요건 나오지? 거기다 메모해. 성립요건 오른쪽에다가 유치권의 성립요건에다가 비용 도적이 부존재해야 한다. 이렇게 써버려. 뭐가 부존재해야 돼? 비용 도적이 부존재해야 한다. 그래야 성립이 돼. 네 가지 성립요건을 외워야 돼. 자, 외워본다. 비용 도적 부존재는 자꾸 머릿속에 외우고 다녀. 그러면 성립요건이 금방 해결이 돼버리면 유치권은 엄청 쉬워지는 거니까. 관하에 생긴 채권이 뭐냐 그러면 비용이다. 이렇게 해야 돼. 임대차에서는 뭐만 유치권이다? 비용만. 근데 원상복구 약정을 해버리면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 원상복구 약정을 해버리면 이것은 비용상환 포기특약으로 봐버려. 그러니까 이 비용상환 포기특약과 유치권 배제 특약은 달라. 그래서 도급계약을 하면서 유치권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해도 그것은 유효이고 그러므로 유치권이 안 되고 그럼 나중에 나 유치권 행사하지 않는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유치권 포기 특약이나 비용상환 배제 특약 있지? 유치권은 특약만 나오면 유효다 해버리면 돼. 다시 한번 포기 특약, 배제 특약, 유효다. 그 다음에 공사대금 채권 여기. 요 대금 채권인데 여기 공사대금 채권은 공사에 따른 비용 채권이야. 유치권 돼 안 돼요? 돼. 건축 자재대금 채권은 된다 안 된다? 눈썰미가 좀 있어야 돼. 통법이 좀 있으라고 그랬어.
문제 해결 능력에 쭉 단계를 거칠 수는 없어도 눈으로 그냥 때려잡는 거. 그래서 건축 자재대금 채권은 수급인에게 벽돌을 팔아먹은 사람이야, 이게. 그러니까 벽돌을 팔아먹은 사람은 수급인에게 돈 내라고 해야지 자기가 가서 건물에다가 공사한 게 아니거든. 주의. 이중 매매에서 제2 매수인의 매매대금 채권, 매매대금 채권은 공사합이 아니잖아. 안 돼, 이런 것들.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소유권 취득 시 부당이득 반환 채권, 이것도 물건 때문에 생긴 채권이 아니야. 그러니까 물건 때문에 생긴 채권은 그냥 비용이다 마면 돼, 비용. 그래서 유치권 안 된다. 자, 변제기 도래는 성립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다? 성립 요건이다. 그 다음에 불법 점유해야 돼, 적법 점유해야 돼요? 적법 점유. 육개점은 추정된다.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채권자 유치권 있어, 없어요? 없어. 그 다음에 점유는 선채권 발생 후점유든 선점유 후채권이든 채권이 목적물로부터 생겼다면 먼저 점유하든 나중에 점유하든 유치권은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 다음에 유치권 배제 특약을 해버리면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이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다. 잘 이해하셔. 자, 쉬었다 합시다.